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에 결과 나온 것들 좀 듣기 쉽고 재밌게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당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부사항의 경우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누르고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 39회차 경기들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광주 대 대구. 대구는 기본적으로 광주랑 경기를 할 때 에드가 선수가 뛴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됐었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타격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는 대부분의 득점이나 좋은 장면들이 펠리페와 윌리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정력 부분에서 좋지 못할 것이다. 또한 대구가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안 나올 걸로 보고,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에 단통 패를 드렸었고 적중을 했죠. 근데 경기를 보는데 확실히 대구도 에드가 선수나 대안 선수 같은 타겟형 공격수가 없으니까 공격이 굉장히 단조롭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었죠. 자, 이번 경기 전북 대 포항, 몰라이시 감독님한테 제대로 당했습니다. 저는 한교원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신나게 한교원 선수 출전하면 전북의 답답한 경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막 신나게 떠들어댔는데, 그 자리에 자랑스러운 조규성 선수가 출전을 했죠. 결론, 결론적으로 포항의 송민규 선수에게 한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전북이랑 배팅맨님이랑은 더럽게 안 맞는다 써주셨는데 진짜 전북이랑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는 거금을 주고 영입된 자원들이 첼시의 자원들이 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항상 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톱으로 출격한다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고 단통승 드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에버튼 대 브라이턴 경기. 이 경기는 에버튼의 상승세가 너무 좋아서 에버튼의 승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턴이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버튼으로 몰아넣고 부러뜨리려는 개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이변을 바라봤었는데 그냥 에버튼이 승리를 했죠. 에버튼의 상승세가 어마무시한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5번 경기 리즈 대 맨시티 경기는 최종픽 영상 마지막에 제가 3번, 4번, 5번, 11번, 12번 경기 중에 이변 하나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4번 경기 에버튼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리즈 대 맨시티 경기는 안 꺾었는데 이 경기가 무승부가 나와 버렸네요. 이 경기는 근데 사실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맨시티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경기 뉴캐슬 대 번리 경기, 뉴캐슬이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들에게 이번 시즌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번리는 타겟 공격을 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역시 막시맹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에 의한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강원 대 성남. 이 경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경기였어요. 강원의 단통패를 봤었는데 성남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장이 아니었으면 좀 버티는 데는 유독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상호 선수의 거의 뭐 간지 폭발 터닝슛 선제골이었죠.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성남이 이겼다.' 했는데 역시나 한 명이 부족하니까 계속 수비만 하다가 결국에는 털려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8번 경기 서울대 부산. 이 경기 FC 서울이 최근에 진짜 더럽게 못하고 감독도 계속 바뀌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부산도 더럽게 못해서 이기영 수석 코치님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 이기영 감독님이 이기는 형이 돼버릴 줄 몰랐네요. 둘 다 더럽게 못해서 무승부를 드렸는데 부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경기력으로 분석을 해서 맞추기는 어려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9번 경기 인천 대 수원. 이 경기는 뭐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성남과의 경기에서 4골이나 관여를 하는 미친 활약을 보여줬다. 리그 끝날 때까지 넣을 골을 한 경기에 다 넣었다. 인천이 성남과의 경기에서 골 많이 넣었다고 인천 승 갔다가는 엿되는 경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인천이 0대 1로 수원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 브로미치. 이 경기는 제가 잘못 판단한 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워낙 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게 없었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팽팽한 경기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리를 봤었는데 결국에 패배를 했죠. 잉스에게 집중되는 공격이 문제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제네포와 로메오 선수가 골을 넣어버리네요. 11번 경기 아스날 대 셰필드 경기는 다들 예상하셨듯이 저도 아스날의 승리를 받고 셰필드가 리그 시작하고 득점이 너무 안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경기에서 경기 막판 맥골드릭 선수가 골을 드디어 터뜨렸네요. 하지만 뭐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와 니콜라 페페에게 골을 먹히면서 두 골이나 뒤진 상태였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적중을 했고 셰필드가 드디어 골이 터졌다는 거에 좀 다음부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경기. 이 경기도 살짝 제가 이변을 보고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울버햄튼의 네토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울버햄튼이 승리를 했죠.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풀럼이 울버햄튼에 많이 밀리지 않는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3번 경기 맨유 대 토트넘. 이 경기 정말 대박이었죠. 맨유의 승과 패를 드렸기 때문에 적중을 하긴 했는데 적중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무리뉴 감독님의 구라가 제대로 먹혔다고 볼 수가 있었죠.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맨유와의 경기에 혹시라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안 나올 가능성을 더 크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언론 플레이를 제대로 하시더니 맨유 선발 라인업에 손흥민이 딱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맨유 팬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흥민이 토트넘 버스에서 내렸다고 딱 사진이 뜨니까 맨유 현지 팬들의 반응이 다 막 fuck 엿됐다 안 나온다면서 무리뉴 구라쟁이 새끼야 별의별 반응들이 나오면서 손흥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 선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계속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토트넘이 맨유를 1대 6으로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맨날 래시가드 입고 축구 잔디에서 수영한다는 래시포드가 경기 끝나고 SNS에 죄송하다고까지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리버풀. 이 경기도 뭐 13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대박인 경기였죠. 이 경기는 제가 토요일 낮에 긴급 공지로 39회차 구매하기 전에 꼭 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마네 선수, 알칸타라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등 투표율이 리버풀인데 2등 투표율로 바뀌면
리버풀 경기 이변으로 꺾어버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올리고 1시간도 안 지나서 아마 리버풀 경기가 2등 투표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 단통승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구매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면 잘 안 보셔서 영상으로 급하게 올려드렸는데 진짜 이변으로 뜨면서 구매하기 전에 4,000분에서 5,000분 정도가 그 영상을 보셨던데 뭔가 진짜 다른 경기는 다 틀려도 되는데 그 경기 이변을 말씀드렸다는 거에 저 나름대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 보고 적중하셨다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또 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39회차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몇 개를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 때리는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몰랐던 내용들이나 경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의 정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명절 연휴인 토요일 낮에 시골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다가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뉴스 기사를 보고 먼지 묻은 옷만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39회차 등수안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안 되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꾸준히 즐기시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축구토토 40회차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2 리그와 J리그가 들어왔습니다. K리그도 어려운데 K리그 어려운 거에 곱하기 2해서 K2 리그가 들어왔죠. 플러스 잡리그까지 아주 화려한 라인업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회차는 큰 금액 쓰시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 영상들은 챙겨볼 예정이고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경기들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경기 경남FC 대 FC 안양, 2번 경기 삿포로 대 쇼난, 3번 경기 FC 도쿄 대 간바오사카, 4번 경기 시미즈 대 산프이로, 5번 경기 나고야 대 세레소 오사카, 6번 경기 가시와 대 비셀고베, 7번 경기 가시마 대 요코FC, 8번 경기 요코마리 대 오이타, 9번 경기 대전시티 대 수원FC, 10번 경기 가와사키 대 센다이, 11번 경기 사간도스 대 우라와, 12번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안산 그리너스, 13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부천FC, 14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충남 아산. 이렇게 K리그 2 5경기, J리그 9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승무패에 예비 경기가 없을 정도로 14경기를 거의 막 쥐어짜낸 승무패 40회차로 보이는데 일단 주중에 아마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J리그 골대법 영상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J리그는 기존에 했었던 리그기도 하고 목요일에 공유드리는 이유는 3번 경기에 간바 오사카와 11번 경기에 사간도스가 주중 수요일에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야 골대법 J리그 모든 경기에 대해서 골대법 계산이 가능해서 목요일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K리그2는 사실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보긴 봐야죠. 결론적으로 목요일에 J리그 9경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그리고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부사항을 좀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좀 묵인을 하고 그냥 나 혼자 보고 삭제만 하면 되지 했던 내용들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몇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특정 채널에 대한 언급인데 특정 채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뭐 욕설이 아니라 그 채널에서 하지 못한 말씀을 제 채널에 오셔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특정 채널 운영자님께서는 다른 축구 분석 채널들과는 소통이나 뭐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 채널에 쓰셔도 보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이 조금씩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오늘 올라왔던 댓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채널에 댓글 쓰면 삭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남긴다. 어느 정도 적중을 하니까 뭐 또 영상을 올렸던데 뭐 내용인즉슨 멤버십 최종 픽 라이브 때 픽하는 게 자기가 보는 방향이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렇다면 채널 픽, 뭐 경기력 픽 이런 영상은 왜 올리는 거냐? 어느 정도 맞춘다 싶으면 멤버십 영상 공개해서 또 멤버십 유도를 하고 이 정도면 일반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제 영상에 댓글로 올라오는데 특정 채널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채널에 이렇게 쓰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삭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제 구독자시기도 한데 무작정 계속 삭제하기도 뭐하고 차라리 그냥 뭐 유튜브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그 채널에 가서 쓰시던지 해야 그 채널에서도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릴 건 그 특정 채널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다거나 뭐 개선점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영상에서 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조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멤버십 가입하면 어차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미지로 공유 드리는 것 뿐이니까 혜택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도움되려고 항상 노력하니까 고생한다는 의미로 가입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약 30분 정도가 실제로 가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또 막 뭐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데 뭐 그때 또 말하고 멤버십 자꾸 언급을 하면 불편해 하실까 봐 이 영상에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지난 39회차 최종픽 영상 조회수가 14,300회가 넘었던데 항상 시청 열심히 해주시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목요일에 J리그 골대법으로 폴더 수줄이기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